어, 2020년부터 온라인 교과서 지원단을 해왔고, 사실은 그 전부터 스마트 교육에 대해서 좀 오랫동안 먼저 만들어보고 적용을 한 사람으로서 잘난 것 하나도 없지만 그냥 다만 먼저 했다는 이유로 제가 선생님들께 강의를 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잘난 게 아니라 그냥 조금 뭘 좀 짜잘한 걸 많이 안다. 그래서 선생님들과 그 짜잘한 꿀팁들을 조금 공유를 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수학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를 받았는데요. 제가 교수학습 기술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이 2시간만으로 수학 전체를 아우르기에는 조금 범위와 양이 많아서 단 그 조금 이렇게 유익할 만한 몇 가지의 팁들을 이제 가지고 왔는데 지금 이 자리를 통해서 선생님들이 아는 팁을 좀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연수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연수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작년에 혹시 11월에 개정교육과정 해가지고 발표된 거 한번 보셨어요, 선생님? 자, 아시면 고개를 끄덕이시고 모르면 고개를 이렇게 하시고 자, 선생님 한번 보셨나요? 아, 보시진 않았죠.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주요 내용은 엄청 많은데 그중에서 제일 눈에 띄었던 게 뭐냐면 디지털 기반으로 한다라는 게 이제 제일 먼저 와닿았고요. 그래서 디지털 인프라를 활용해서 이것을 학교 현장에 안착시킨다는 게 2022의 주요 줄기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예전 교육과정까지는 기초 소양이 문해력과 계산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2022에는 기초 소양이 언어 수리 플러스 뭐가 등장을 했냐면 디지털 소양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만큼 디지털 역량이 중요해졌다는 그런 시대적 흐름을 반영을 한 건데요. 또 하나 주요 내용이 뭐냐면 학교 교육과정에 자율권을 확대를 했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초중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선택 과목을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3학년은 기초소양, 우리고장, 뭐 문화탐방 이런 것처럼 학년별로 2개씩 선택 과목을 운영할 수 있게 되었고 3학년부터 6학년까지 총 내가 원하면 자율활동을 이용해서 8개의 과목을 가르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선생님이 원하는 걸 가르쳐도 된다는 말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뭐가 필요하느냐? 바로 선생님들의 교재를 만드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개정교육과정을 보고 바로 개정교육과정이 요구하는 게 바로 선생님들이 직접 교재를 만들고 그것을 온라인화 시키면 그게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 선생님들의 이런 역량을 마음껏 발휘해서 학생들과 즐겁고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가는 그런 학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선생님들께 오늘 연수의 흐름을 안내를 해드릴게요. 연수는 크게 기존에 개발되었던 것 중에 수학과를 중심으로 만든 여러 가지 형태의 온라인 교과서를 선생님들과 먼저 살펴볼 것입니다. 그 다음 수학 학습에 이렇게 갖다 붙일 수 있는 다양한 활동 플랫폼에 대해서 선생님들과 실습해보고 체험을 해볼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교수학습 플랫폼이죠. 그 게리스에서 지금 교수학습 플랫폼이라고 선생님들께 제공하고 있는 있다라는 사이트를 활용해서 디지털 수학 교구 자료를 만드는 그런 큰 3가지 흐름으로 진행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 연수가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무엇을 좋아할지 몰라 이것저것 준비했어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께 제가 알고 있는 걸 너무 많이 이제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것저것 조금씩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연수가 지나고 나면 정신이 없잖아요. 그래서 먼저 정리를 해봤거든요. 잠시만요. 기사 링크. 자, 제가 채팅창에 정리된 링크를 한번 보내드려 보겠습니다. 비밀번호는 1234입니다. 제가
오늘 연수에 사용할 다양한 사이트들을 목록화를 해놨어요. 자, 들어가셨으면 들어갔다고 오오 하고 채팅창에 좀 남겨주세요. 뭐가 안 되면 안 된다, 되면 된다 이렇게 오오오오.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가 이제 제가 선생님들과 실습하고 체험하고 할 사이트들을 정리를 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시면서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5분은 들어오셨는데 나머지는 네. 자, 이제 들어오신 분. 자, 제가 연수 사이트 정리를 해놓았습니다. 비밀번호는 1234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처음으로 다른 선생님들이 만드신 거 궁금하시죠? 그래서 다른 선생님들이 만든 교과서를 먼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그냥 제가 보여드리는 거 그대로 보셔도 되고 아니면 자유롭게 보셔도 됩니다. 자, 먼저 온라인 컨텐츠 활용 교과서다. 뭐 이런 거는 정의는 넘어갈게요. 저는 선생님들이 이미 전문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단 선생님들이 교실에서 가르치던 걸 그대로 온라인으로 옮겨놓은 거 그 방법만 변화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이미 전문가시니까 자신감을 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자, 저는 선생님들이 이제 다양한 교과서를 만들어 놓은 거를 여러 가지를 이제 살펴봤는데요. 그걸 좀 정리를 이제 제 나름대로 해본 거거든요. 먼저 다른 선생님들이 만드신 것 중에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저희 책 보듯이 디지털 교과서 보듯이 이렇게 책 형태로 페이지 형태로 만들어 놓으신 선생님도 계셨고요. 요거는 PPT 안 그러면 그냥 한글 문서 이거를 가지고 아이들에게 배포를 하시는 선생님도 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밴드 또는 이학습텔 게시글처럼 그냥 주주주주주주주 이렇게 해서 활동 1 사진 넣어놓고 설명 적어놓고 2 하고 설명 적어놓고 링크 갖다 붙이고 이렇게 주주주주 해가지고 긴 페이지 형태로 사이트 그러니까 콘텐츠를 그 교과서를 만들어 놓으신 선생님을 보았습니다. 그 다음 이 옆에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한 화면 이렇게 스크롤 내리면서 쭉 보는데 트라이디스라는 플랫폼이나 있다라는 두 가지 플랫폼 좀 이따 보여드릴 건데 이 플랫폼은 하나 활동하고 나서 이렇게 클릭을 해서 넘어가는 형태로 이렇게 코스를 제공하는 그렇게 만드신 선생님도 많이 봤고요. 그 다음에 아예 실시간으로 교과서를 보여주면서 그 안에서 막 활동이 이루어지는 그런 교과서를 제작한 선생님도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 네 가지를 크게 보여드릴 텐데요. 처음으로 구글 사이트 선생님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에 보시면 제가 1번에 넣어놨습니다. 혹시 보기가 불편하신 분들은 그냥 제 화면을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사이트는 공유가 안 되어 있습니까? 안 보이십니까? 네, 비밀번호 해가지고 했는데 일단은 다시 변경해 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아유, 하마터면 이거 걸릴 뻔했어요. 자, 조금 이따가 그거 뭐지? 우리끼리만 보는 걸로 다시 바꿀게요. 자, 다시. 자, 요 사이트는요. 저 같은 지원단이 전국에 100몇 분이 있거든요. 그 100몇 분께서 이렇게 모셔가지고 만든 예시 사이트거든요. 여기에 보시면 다양한 학년과 그런데 좀 고학년 중심이죠. 다양한 학년과 여러 가지 과목의 예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수학을 먼저 보여드리지만 나중에 다른 과목도 궁금하시면 보시면 됩니다. 4학년 수학을 먼저 한번 클릭해보면 이런 식으로 사이트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안내하고요. 그 다음에 수업의 흐름 안내하고요. 그 다음에 온라인 교과서의 특징은 온라인 상에 있는 콘텐츠를 바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겠죠. 그래서 지오보드가 필요하니까 바로 지오보드를 이렇게 활동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 이 활동이 끝나면 두 번째로 영상을 볼 수 있게 해놨고요. 그 다음
여기서 활동을 안내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활동이야. 너희는 이거 준비해서 이걸 하면 돼 하고 안내를 해놓은 거고요. 그 다음 또다시 지오보드 필요한 영상 그 다음에 정리활동. 온라인 교과서의 큰 장점은 바로 수준별 학습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도전을 할 아이, 보충을 할 아이 이런 식으로 과제를 여러 개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패들릿 같은 것도 걸어가지고 같이 올려놨고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한 차시가 구성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구글 사이트를 만들면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다 하고 예시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선생님, 제가 아까 첫 책형을 일반 교과서처럼 그냥 페이지를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그걸 예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거든요. 요거는 선생님 교과서 PDF 받으실 줄 아시나요? 자, 그 에듀넷 홈페이지에 가보면 선생님들의 편의를 위해서 교과서 PDF 파일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문서처럼. 그 PDF는 사실은 편집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선도학교를 대상으로 아크로벳 어도비에서 그거 제공하는 프리미어나 그런 포토샵, 아크로벳 같은 그런 묶음을 선도학교 선생님들께 제공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PDF를 편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교과서를 PDF로 편집을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교과서 활동이잖아요. 그거를 아이들과 좀 더 활동적으로 이렇게 PDF 자체를 바꾼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자, 이런 거죠. 자, 재구성 전에는 편집을 하기 전에는 그냥 뭐 건축물 기울여라, 뭐 각도 나타내라 이렇게 잔잔한 활동이었는데 제가 PDF 편집을 통해서 이렇게 애들이랑 활동할 수 있는 걸로 그냥 글자를 쳐넣은 게 끝입니다. 교과서 PDF를 활용을 해서.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제가 PDF를 디지털 교과서에 공유를 했어요. 그러면 아이들은 이렇게 디지털 교과서를 가지고 제가 만든 PDF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이게 그냥 교과서인데 제가 수정한 교과서예요. 뭔가 좀 다르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패들릿 같은 거를 바로 가기를 걸어서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활동할 수 있게끔 디지털 교과서와 패들릿을 걸어서 활동할 수 있게끔 편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이렇게 꽉 채운 건데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과 어떤 활동을 했냐면 그냥 각도재기인데 애들이 태블릿 PC를 들고 있으니까 AR 각도기를 설치를 해서 운동장으로 나갔어요. 운동장으로 나가서 그 AR 각도기를 가지고 시설물 각도를 진짜 측정을 해보면서 문서를 만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도 온라인 교과서를 선생님께서 제작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트라이디스라는 플랫폼이 있습니다. 이 플랫폼은요, 들어보신 선생님도 계시겠지만 현직 교사가 선생님들의 아이디어를 모아서 만든 플랫폼이거든요. 여기에는 다양한 선생님들이 만드신 수업 자료가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를 들어 수학을 하나 찾아가지고 이렇게 보시면 선생님들이 만드신 수학 교과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실조 김상섭 선생님께서 만드신 교과서를 살펴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안내를 해줘요. 그 다음에 요거를 다 하고 나면
이렇게 영상을 보고 다음 코스로 넘어가게. 그 다음에 이렇게 네가 이거 풀어봐서 영상을 확인해 해가지고 패들릿을 바로 걸어서, 패들릿은 아니고 이 자체에서 운영하는 보드인데, 이 트라이디스에는 보드를 무제한으로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걸고, 창을 많이 띄워놔가지고 지금 정신이 없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트라이디스는 이렇게 코스별로 제공해서 쉽게 만들 수 있는 플랫폼인데, 요거 만드는 것도 아주 간단하니까 선생님들이 혹시 관심 있으시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캐리스에서 제공하는 이따 프로그램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도 아까 트라이디스랑 마찬가지로 이렇게 코스형으로 제공이 되는 건데, 이제 제가 예시로 하나 만든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 수업을 꾸러미화를 해서 요렇게 콘텐츠들을 이어붙여서 갖다 붙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요렇게 7개의 활동을 갖다 붙여서 40분짜리의 그거 차시를 하나 만든 거고요. 저는 요거를 이제 아스펜, 조금 있다가 아스펜 저작 도구를 통해서 제가 직접 다 만들었거든요. 여기를 한번 보시면 뭐 이런 식으로 드래그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반 애들이 고양이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저희 반 고양이로 이제 이렇게 자료를 만든 건데, 이렇게 하면 이제 내가 우리 반 애들이 원하는 동기 유발 자료를 재밌게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 집 고양이도 소개하면서 이제 평균 나이가 얼마일까 하면서 수학의 그 공부할 문제랑 동기 유발 자료랑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나이는 평균이 뭐냐, 평균 무게는 얼마냐, 간식 개수는 얼마냐, 이런 식으로 이제 동기 유발을 한 다음에 이제 활동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잠깐만요. 제가 또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교과서를 가지고 캡처를 해서, 아까 디지털 교과서 있죠? 그 디지털 교과서로 캡처를 해서 이런 식으로 직접 뭐 옮기기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학생들이 직접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이 바로 이따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이 조금 관심이 있으시면 이따를 뭐 활용한 제작 연수가 따로 있거든요. 이게 단시간에 끝날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연수를 찾아 들으셔가지고 이런 작품을 하나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쌍방향으로 동시에 이제 진행되는 알로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이 한번 들어오셔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일단은 그 방금 여기에 주소로 들어오실 수 있는 선생님들은 들어오시고요. 자, 혹시 이게 못 찾겠으신 분은 제가 채팅창에 제가 지금 이렇게 넣어드렸습니다. 그럼 선생님 이렇게 마우스로 한번 보시겠어요? 자, 들어오실 동안에 선도학교 아크로벳 프로그램은 6월 중에 선생님들께 아이디를 배부를 하고 그 활용 연수도 7월 달쯤에 아마 하실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학생들이 이제 교과서를 안 들고 왔다 하면 저는 그냥 아까 그 디지털 교과서에 이거 이제 PDF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PDF 그냥 올려가지고 학생들은 그냥 화면에서 이걸 보는 거예요. 여기에는 선생님들이 자유롭게 이미지, 뭐 동영상 이런 걸 넣으실 수가 있고요. 자, 학생들이 이거 건드리잖아요, 그죠? 제가 이거 막아놨어요, 이렇게. 이게 좋은 점은 학생들이 막 건드리잖아요. 그거를 교사가 막을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고정하게 해가지고. 네, 그래서 학생들이 봐야 되는 건 딱 고정을 해놓고 학생들이 활동해야 되는 것만 풀어놓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학생들이 이 관련된 뭐 영상을 교사가 첨부해주면 영상도 볼 수 있고요. 네, 뭐 이렇게 동그라미도 칠 수 있게끔 뭐 이렇게 해놨고요. 자, 지금 수학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수학을 해놨는데요. 자, 여기 한번 보실까요? 자, 중기랑 지혜가 있습니다. 그죠? 자, 중기가 이렇게 했어요. 지혜는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러면은 보통에 이제 이렇게
일방적으로 온라인 교과서가 이렇게 정보를 전달할 때는 학생들의 소리를 잘 들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선생님 여기 1번 코멘트 클릭하시고 1번 클릭하시고 여기에다가 어떻게 했어요? 중기는 어떻게 했어요? 라고 달 수가 있습니다. 그럼 선생님은 그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한번 달아보실까요, 선생님? 1번 클릭하시고 이렇게. 네, 중기는 계속 움직이지만 마시고 달아보세요, 선생님. 네, 노랑 빨강 번갈아서 세웠습니다. 아주 똑똑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네, 번갈아 넣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주는 민주는 저고요, 선생님. 지혜. 네, 그러면 1번 이제 해서 얘 답을 못하네 라고 이제 파악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2번 한번 가보시죠. 2번 코멘트입니다. 지혜는 어떤 규칙으로 나무도막을 놓았을까요? 하면 이제 2번은 이렇게 막 이제 애들이 막 답을 하겠죠. 그런데 사실은 이게 대면 수업 상황에서는 이게 그죠? 이게 비대면일 때는 참 아주 유용하게 썼는데 대면일 때는 아이들 눈 마주치고 애들 말 들어주는 게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사실은 규칙적으로 나무도막을 놓아보자 아이들한테 이 나무도막 준비해주기도 어렵고 되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냥 어저께 잠깐 생각한 게 요거 보고 이제 빨간색 나무도막이 처음으로 나란히 놓인 곳은 몇 번째인지 알아보세요. 그냥 말할 수도 있는데 애들 보고 직접 세어보게 하고 말하면 좀 더 재밌잖아요. 시간도 잘 가고.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자기 이름 적고 그 다음에 중기가 어떻게 세웠지? 노빨 세웠으니까 선생님 여기 그리기 툴이 있어요. 그리기 툴이 있어요. 연필 모양. 그럼 여기에서 이제 색깔 바꿔서 노란색, 빨간색 이런 식으로 아이들 보고 직접 그리게 하면 나무도막 대용 활동으로 이제 할 수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자, 선생님 거기에 쫙 끊지 마시고요. 마음만 먹으면 누가 있는지 잡아낼 수 있습니다, 선생님. 제가 잡아낼 수 있지만 잡아내지 않겠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들 한번 왔다 갔다만 하지 마시고 한번 그려보시고요. 네. 그 다음에 선생님 저 밑에 가셔가지고요. 네,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보세요, 선생님. 여기서 뭐 그림도 그려보시고 포스트잇도 한번 붙여보시고 선생님들이 지금 하는 거요. 교사가 똑같이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해보십시오. 해보고 싶은 거. 네. 자, 이제 막간을 이용해서 말씀을 드리면 알로는 무료입니다. 무료인데 몇 개까지만 만들 수 있냐면 지금 제가 여기 하나를 만들었거든요. 요거 쭉 하나 만들었잖아요. 요거를 무료 회원은 13개만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저장해놓고 지우고 쓰고 하면 13개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좀 액티브한 활동을 하고 싶거나 하실 때 요거를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 이해도가 있으신 분들은 요 알로 프로그램이 구글 프레젠테이션이랑 구글 젠보드를 섞어 놓으신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 사이트는 알로라는 사이트고요. 구글 아이디로 그냥 이렇게 연동해서 로그인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알로를 엮어서 만들어서 교과서를 만드신 선생님도 보았습니다. 자, 이제 끌게요. 끌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다른 선생님들이 만드신 거 수학 교과서 한번 살펴봤는데 더 많이 알고 싶으시잖아요. 그러면 선생님, 에듀넷에 다 있습니다. 자, 선생님, 에듀넷에 잘 안 들어가 보시죠. 그죠? 이 학습터나 이런 것만 들어가시지. 에듀넷에는 잘 안 들어가 보시죠. 에듀넷에 가보면 선생님, 수업, 그 다음에 온라인 컨텐츠 활용 교과서 여기 가보시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선도학교 정보, 자료, 수상자. 그래서 공모전 수상자들은 어떤 느낌이신지 아시겠죠? 공모전에 가서 우수한 성적으로 잘 만드신 선생님들의 자료 같은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선도학교 자료 가서 보시면 다른 선생님들의 보고서가 많아요. 그래서
다른 선생님들 보고서 보시면서 아, 이 선생님들은 이렇게 만들었구나 하고 참고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틈나실 때 그리고 정말 아이디어가 안 떠오르실 때 이때 이런 다른 선생님들의 자료를 에듀넷으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다양한 자료들 조금 많이 보셨나요? 네. 그러면 혹시 선생님들은 이제 이 플랫폼 보면서 어떤 플랫폼이 좋아 보이시는지 채팅창에 한번 이렇게 조금 적어 보시겠어요? 뭐가 좀 좋아 보인다. 뭐가 좀 만만해 보인다. 이건 난 할 수 있을 것 같다. 하고 채팅창에 조금 이렇게 남겨. 채팅창이 조용하면 제가 아주 슬픕니다, 선생님. 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있다가 좋아 보이시는군요. 감사합니다. 아, 알로가 좋아 보인다. 예, 맞습니다. 네, 알로는 편하죠. 네, 네. 알로는 편한데 사실은 있다가 조금 까다로운데 제가 원하는 그 기능을 많이 구현을 할 수가 있어요. 네. PDF가, 네, 선생님께서 큰 부담 없이, 틀에 대한 부담 없이, 디지털 교과서 활용하는 다양한 방법. 네, 디지털 교과서 그 연수도 많이 있으니까 선생님, 캐리스 선생님 좀 안내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구글 사이트 도구 맞습니다. 일단은 어렵다고 들었어요. 조금 까다롭기는 까다롭습니다. 근데 오늘 선생님들 해보시면 별로 어렵지 않게 만드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2020년도에 공모전을 1등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공모전을 그거 대상을 받고 이제 선생님들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뭐가 제일 편하냐면 PDF가 제일 편합니다. PDF래. PPT가 제일 편합니다. 그래서 저는 PPT로 만들었습니다. 선생님 한번 보실게요. 저는 과학을 냈었었고요. 근데 뭐 만드는 형태는 비슷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만들었나 아이디어만 한번 보시겠어요? 같이 세 사람이 냈고요. 제 아주 베스트 프렌드들입니다. 그래서 동학년 체제가 가장 중요해요, 선생님. 비록 이제 몸은 멀지만 이게 학년이 같아 놓으니까는 이렇게 다 협동하면서 했거든요. 그래서 꼭 친한 동료들을 한두 사람씩 만들어 놓으세요. 그래서 요거 다 어디서 보신 것 같아요, 선생님? 제가 다 디자인한 건 아니거든요. 미리 캔버스, 그래서 미리 캔버스를 활용을 해서 디자인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교과서 PDF를 활용하시면 디자인 고민 하나도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좀 새로운 걸 만들고 싶다 하시면 미리 캔버스나 기존의 그런 PPT, 슬라이드 템플릿 제공하는 사이트들 이용해가지고 만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 우리는 내용에 충실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제 PPT로 2페이지를 만들었거든요. 한 차시에 2페이지. 그래서 근데 한 페이지에 넣으려면 내용을 꽉꽉 담아야 되니까 이런 아이콘들을 활용해가지고 꽉꽉 눌러 담았습니다. 이런 거 한 번 만들어 놓으면 계속 쓸 수 있기 때문에 처음 한 번이 조금 힘들어요. 하지만 한 번 만들어 놓으면 편하다는 거. 그 다음에 아까 선생님들 여러 가지 교과서를 보셨겠지만 딴 거 없습니다. 좋은 사이트를 링크로 붙이는 것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제 수학과 이렇게 보실 건데 좋은 사이트들을 링크 따가지고 적당한 때 붙이면 그게 온라인 과서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거 갖다 붙이면 다른 사람이랑 똑같잖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 학생들에게 흥미를 주기 위한 장치로 차시마다 미션을 성공했는지 안 했는지를 물었어요. 그래서 미션을 성공했니? 그러면 그게 퀴즈거든요. 그게 퀴즈 통과하면 이제 아무래도 그 주제가 지진이었거든요. 그래서 지진 가방을 멜 수 있는 아이템을 획득하는 것으로 조금 학생들에게 재미 요소를 줬어요. 그래서 네가 학습을 다 하면 넌 재난 가방 완성했으니까 탈출할 수 있어. 약간 이런 스토리로 조금 잡아서 아이디어가 좋아가지고 좋은 결과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결론은요. 플랫폼마다 장단점이 있어요. 까다로운 것도 있고 만들기 쉬운 것도 있는데 선생님 총량은 똑같아요. 만들기 쉬우면 디자인이 되게 없어 보이고요.
만들기 어려운 걸 하면 디자인이 있어 보여요. 그래서 총량의 법칙 같아요. 그래서 장단점이 있으니까 저는 PPT 잘한다고 했잖아요. 그 무시당할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쓰기 쉬운 플랫폼으로 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남들이 말하기에 있어 보이는 거 그런 거 안 하셔도 돼요, 선생님. 그리고 학생들이 지금 거의 갤럭시 패드를 들고 있었잖아요. 그럼 패드에서 활용하기 쉬운 걸 하셔야 돼요. 이게 타이핑을 많이 쳐야 되고 이런 거는 컴퓨터에만 가능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학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플랫폼 하시고, 그 다음에 껍데기 하나도 안 중요해요, 선생님. 제가 말씀드렸지만 안에 무슨 내용을 넣을지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양질의 콘텐츠를 넣을지 함께 고민을 해보는 1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는 아까 뭐 이것저것 막 좋다고 한꺼번에 소개를 해주셨는데 애들한테 그렇게 넣으면 안 돼요, 선생님. 1시간 안에 한두 가지 활동만으로도 알차게 구성할 수 있으니까 한 차시에 어디 링크 거는 거를 너무 많이 걸지 않게 해야 효율적으로 1시간을 운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혹시 제 말이 좀 빠르고 어려우면 언제든 저를 질타해 주세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수학과 이제 여러 가지 봤는데 사실은 이게 2시간 안에 다 할 사항은 아니라서 이런 영역이 5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영역마다 제가 조금씩 이렇게 유용한 사이트들을 들고 왔으니까 좀 참고를 해주시고요. 자, 지금 현재는 수학과 영역이 수화연산, 도형, 측정, 규칙성, 그 다음에 자료화 가능성 이런 식으로 5개가 있는데 다 개성이 강해가지고 여기가 연결되고 좀 이런 게 조금 유사한 사이트들이 없어요. 그래서 얘 사이트는 얘 사이트, 얘 사이트는 얘 사이트들이라서 약간 조금 가지수가 많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조금 바쁘시겠지만 잘 따라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선생님들이 일단은 비대면 수업 하실 때 제일 먼저 올린 게 이제 선생님이 녹음하셨든 다른 선생님 것이든 이제 영상을 많이 올리셨죠. 자, 그런 개념과 관련된 수학적 개념과 관련된 영상은 특히 이 학습터에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근데 EBS 매스라는 좋은 사이트가 있는데 선생님들이 생각보다 EBS 매스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EBS 매스는요. 수학에 특화된 EBS의 그런 사이트예요. 그래서 수학 이야기 영상도 많고요. 그 다음에 수학 웹툰도 있고 그 다음에 수학을 활용하여 게임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제가 아까 그 띵커벨 보드에 다 바로가기 연결을 해놨으니까 선생님들 나중에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로 제가 보여드릴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EBS 매스 한번 꼭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이 뭔가를 활동했는데 취합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패들렛 많이 쓰셨을 거예요. 그죠? 근데 무료 회원은 3개. 그래서 받고 지우고 또는 돈을 들여서 사비를 주고 사신 선생님도 계실 거다. 그죠? 그런데 이런 유사한 게 이제 제가 그 방금 선생님들과 공유했던 띵커벨이라는 보드가 있는데 얘는 아이스크림이랑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유료기는 한데 요즘에 그 사이트들이 참 잘 돼 있는 게 뭐냐면 연수 4학점을 신청하면 요거를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이용권이랑 묶어서 이렇게 제공을 하더라고요. 지금 그래서 저는 이거 연수 4학점짜리 신청해가지고 요거 1년 이용권을 같이 쓰고 있어요. 근데 이제 연수를 들으면 사실은 그 연수를 이제 저희가 지원을 받을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거 생각하셔가지고 이제 예산도 아끼시고 이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학교 예산으로 뭐 소프트웨어 구입비를 좀 달라 하시든가. 그래서 요즘에는 사실은 무료를 쓸 수 있는 게 사실은 많이 제약돼 있어서 어느 정도는 좀 예산을 생각하고 이런 거 편리하게 쓰시는 게 차라리 마음이 편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트라이디스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트라이디스 안에는 보드가 이제 무제한 생성되니까 트라이디스도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이런 보드도 좋지만 구글 프레젠테이션을 계속 쓰거든요. 제가 시간이 많으면 좀 보여드릴 텐데
학생들이 이제 계속 이렇게 수학 학습을 한 걸 자꾸 이제 누적을 시켜가지고 제가 마지막에는 프린트해서 애들한테 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프레젠테이션 하나 딱 잡아가지고 쭉 이렇게 누적을 시켜도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런 아이디어 있다는 거 나중에 원고에 있으니까 원고에 한번 보시고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수학이 사실은 컴퓨터로 이렇게 숫자 입력하는 게 다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렇게 쓰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온라인 교과서라 하면 사실은 키보드 자판 입력밖에 안 되니까 이게 조금 아쉬웠거든요. 그래서 저는 학생들의 필기를 이렇게 점검하는 이런 걸 굉장히 많이 써요. 젠보드라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 다음에 띵커벨 아까 말씀드렸는데 띵커벨 보드 안에 그림판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띵커벨 보드는 유료 회원만 그림판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유료 회원만 이거를 활용 가능하다는 거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선생님들과 오늘 체험해 볼 게 뭐냐면 요거입니다. 요거. 아까 띵커벨과 마찬가지로 여기에 선생님들이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들어오실 동안 설명을 드리면 아직까지는 무료인 프로그램이에요. 아이스크림의 사이트를 보여드리는 게 낫겠다. 아이스크림의 여기 위에 보면 클래스 툴이라고 있어요. 여기. 아이스크림에 이제 아이스크림이랑 연동되는 사이트거든요. 저는 아이스크림 아이디로 로그인해서 웹으로 쓰고 학생들은 패드에 앱을 깔아요. 클래스 툴이라는 앱을 깔아요. 그래서 앱에 방금처럼 번호를 쳐가지고 학생들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선생님들 그러면 아직 안 들어오신 분들은 그냥 할게요. 그럼 선생님들이 입장이 돼 있죠. 그러면 저는 이 학생들을 데리고 이제 객관식 문제도 낼 수 있고 주관식 문제도 낼 수 있고 화이트보드 뭐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선생님들께 문제를 하나 낼게요. 자, 디지털 교과서입니다. 선생님 캡처 프로 화면 캡처 하실 줄 아시죠? 화면 캡처를 합니다. 화면 캡처를 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여기에다가 붙이고 전송을 합니다. 그러면 선생님들 화면에 제가 방금 전송한 화면이 뜰 겁니다. 자, 선생님들 화면에 떴으면 채팅창에 오오오 좀 해주십시오. 자, 제가 네. 그리고 선생님들이 직접 푸셔가지고 답 틀려도 괜찮으니까 낙서해가지고 그냥 내줄하세요. 제가 억지로 제가 풀라고 소리는 안 할게요, 선생님. 자, 그려서 선생님 저한테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학생들이 아이고 진짜 그렇다고 소리 하셨네요. 아유 하트 감사합니다, 권선희 선생님. 네, 이렇게 학생들이 이렇게 입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직접 수학 문제를 풀어가지고 저한테 내는 거예요. 어유 공공 선생님, 어유 공공 선생님, 념념 선생님, 네, 네. 자, 이런 식으로 그러면 학생들이 요 문제는 요렇게 애가 손으로 이렇게 풀고 있네. 특히 나눗셈, 뺄셈, 뭐 곱셈 이런 연산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사고한 거 이거 뭐가 뭐지 받아 올렸는지 내렸는지 이거 다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입력하는 거는 사실은 학생들에게 별로 뭐지 크게 우리가 교육적인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아이고야. 자, 그럼 얘가 너무 잘했어. 얘가 너무 잘해가지고 얘 모범 답안이야 하고 보여주고 싶어. 그러면은 모두에게 이제 공유합니다. 얘처럼 해. 이런 식으로. 네. 좀 유용하겠죠, 선생님. 네. 자, 선생님 이제 이해되시죠? 어떤 식으로 됐는지 이해되시죠? 요거를 선생님 저희가 한번 어떤 루틴으로 이제 돌고 어떤 루틴으로 봤는지 실습을 할 거거든요, 선생님. 자, 선생님. 자, 지금부터 조금 어렵습니다. 자, 구글창, 아이스크림 아이디 다 갖고 계세요, 혹시? 아이스크림 아이디. 아이스크림 아이디 혹시 없으신 분 없다고 예 이렇게 조금 해주시겠어요?
아이고, 김정숙 선생님 없으시구나. 아이고, 죄송합니다, 선생님. 네, 이게 아이스크림 아이디랑 연동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고, 지금 만드시지는 마시고, 선생님, 그러면은. 네. 자, 그럼 선생님, 뭐 이제 창 하나 켜셔가지고요. 자, 6월 15일 날 인터넷 익스플로러 창 종료되시는 거 아시죠? 자, 우리는 이제 크롬이나 엣지로 열어야 됩니다. 자동적으로 크롬이랑 엣지랑 열어야 돼요. 자, 아이스크림 들어가셔가지고요. 로그인 하시고, 여기에 보면 상단에 클래스 툴 있습니다. 딴 거 없습니다. 선생님으로 시작하기, 이게 끝입니다. 아이디가 있으면 참 간단한 일인데 아이디가 없어서 김적선 선생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하필 이거를 실습한다 해가지고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선생님 딴 거 없어요. 요거 복사하셔가지고요. 참가 페이지 여기 복사하셔가지고요. 네, 제가 참가자의 번호를 2명씩 매겨놨어요. 1번은 1번, 2번은 2번, 3번은 3번. 네. 서로에게 쏴주세요. 비밀 메시지로. 공유해 주세요. 서로에게. 1번은 1번 선생님, 2번은 2번 선생님 쏴주세요.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하실 일은 뭐냐면 요 화이트보드 있죠. 요 화이트보드를 가지고 이제 선생님들이 직접 그거 문제를 지금은 안 해도 되고 아무거나 화면 캡처해가지고 내 화면이 상대에게 가는지 전송하게 해가지고 한번 보시면 됩니다. 아, 김윤선 선생님. 자, 지금 김윤선 선생님 어떤 부분이 이해가 안 되시는지 한번 천천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자, 다시. 자, 선생님. 자, 아이스크림 홈페이지 들어가셔가지고요. 클래스 툴 가서 다 만드신 것 같네요. 그죠? 자, 여기 보시면 요게요. 선생님들의 교실이에요. 그죠? 그러면 누군가가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누군가가 들어올 주소가 바로 요 참가 페이지라는 건 이해를 하셨죠? 이거를 복사를 해서 제가 여기 참가자분들을 제가 2명씩 짝을 지어줬어요. 그래서 내가 11번이면 다른 11번한테 나의 클래스 주소를 한번 주고 서로 한번 들어와 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자, 제가 이 활동을 한 이유는 제가 그냥 쏴드렸잖아요. 선생님들은 그냥 학생 입장에서 들어오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선생님들 교사 입장에서 어떻게 운영되는지 한번 경험해 보시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요 사이트를 나와 다른 11번, 나와 다른 또는 내 번호와 다른 상대에게 전달을 하고 그 선생님이 들어와서 어떻게 이제 되는지 한번 보시라고요. 네, 혹시 지금 다 하고 계시나요? 서로 한번 다 들어와 보셨나요? 지금 7번 선생님, 수업 중이 아니라고 뜨네요. 그러면 지금 선생님 지금 자리에 안 계신 분도 계시고 해서 지금 이거는 선생님 어떻게 작동이 되는지는 아시겠죠, 선생님? 네. 그래서 요거는 학생들 필기 점검할 때, 수연산 점검할 때 한번 유용하게 학생들과 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그냥 여기까지 하고요. 만약에 이제 좀 더 내가 고급 기능을 쓰고 싶다 하면 여기에 whiteboard.fi라고 있는데 요것도 제가 그 띵커벨 보드에 바로 연결이 돼 있거든요. 요거는 근데 조금 까다로워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좀 고급 기능 원하시는 분들은 요걸로 옮기셔도 될 것 같은데 이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워낙 선생님들이 지금 많이 원격 수업 때 하셨기 때문에 이제 온라인 학습지 이렇게
되는 거 있다라는 거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선생님들께 한번 알려드리고 싶은 프로그램이 바로 이 미래엔에서 제공하는 Mteacher AI 클래스라는 플랫폼입니다. 요거는요, 단원별로 요렇게 Mteacher라는 그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AI 클래스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 사이트는 수학 학습에 특화된 학습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시면 학년별로 3학년부터긴 해요. 6학년까지 요렇게 단원별로 차시별로 이렇게 학습지가 뜨는데요. 요거를 학생들에게 공유를 하는데 요게 좋은 점이 뭐냐면 여기에 보시면 추가 학습지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학습지를 뭐 심화를 하나 선택을 하면 밑에 이렇게 더하기를 누르면 이쪽에서 받은 점수대를 가지고 이 아이는 좀 더 풀어야 돼, 이 아이는 조금 모자라니까 요거 좀 보충해야 되겠다 하고 자동적으로 이거를 해서 학생들에게 공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그 차시에 대한 기본 학습을 한 다음에 그 결과에 따라서 심화와 보충까지도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자동적인 학습지 생성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학생들에게 공유를 한 다음에 이제 뭐 이런 링크나 QR코드로 학생들에게 제출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학생들이 이제 결과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을 잠시만요. 여기에서 리포트를 가가지고 그 학생들의 결과를 이렇게 이제 몇 명 참여했고 몇 개의 평균이 있더라 하고 학생들 개개인별로 이걸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그 미래엔 출판사에서 제공하는 좋은 건데 아직까지는 무료로 제공되고 있으니까 네, 기준 점수는 자동적으로 할 수 있기는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우리 교사가 만든 게 아니라 이미 이분들께서 만들어 놓으신 거기 때문에 그 점수에 따라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지? 요 정도 이렇게는 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 점수가 1번이 10점이다, 20점이다. 이건 저희가 정해놓은 게 아니라서 네, 그거는 조금 힘들 것 같고 이 기준은 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요거 유용하게 선생님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칸 아카데미라고 있는데 요것도 관심 있으신 분 많이 하시거든요. 요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워드월이라든가 티셀파라든가 제가 바로가기를 걸어놨거든요. 여기에 보면 이런 식으로 그 단원에 대해서 게임을 해놨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여기 들어가면 수학을 게임처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에 제가 보면 게임 사이트 여기에 이제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클릭을 해보시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학생들이 스스로 게임을 할 수 있게끔 큰 수에 대해서 게임을 할 수 있게끔 제가 링크를 해놨는데 T셀파에 들어가시면 이런 거를 링크를 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T셀파도 한번 유심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좀 평가나 문제풀이 이런 거에 중심을 맞췄다 하면 이제는 학생들의 조작, 학생들은 직접 실물을 가지고 하는 게 좋기는 한데 만약에 이제 실물이 불가능할 때는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뭔가 그래도 자료가 필요하잖아요. 그것을 이 사이트들이 굉장히 잘 만들어 놓았더라고요. 자, 선생님, 제가 여기에 가보시면 M티처 또 비바쌤 이렇게 두 가지 하고 그 다음에 밑에 외국 사이트들이 이렇게 여러 개를 놔뒀어요. 자, 이 중에서 제가 M티처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나 여기를 못 가시는 선생님들은 제가 채팅창에 바로 가기를 해놓겠습니다.
여기 가시면 선생님 수막대, 각도기, 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 쌓기나무 이런 것들을 학습 내용에 맞게 학생들이 직접 조작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공유 표시를 누르시면 이 링크가 생성이 되겠죠? 그럼 이 링크를 학생들에게 주고 그 학생들이 이 링크를 갖고 와서 이렇게 조작 활동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비상에서 제공하는 비바쌤이라는 디지털 도구는요. 교사는 웹에서, 그 다음 학생은 어플리케이션에서 할 수 있게끔 해놨어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 휴대폰, 패드에서 플레이스토어 들어가셔가지고 디지털 교구 검색을 하시면 어플리케이션이 깔리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요런 거 똑같은 거를 가지고 밀기, 도형, 뭐 수막대 이런 조작 도구들을 웹상에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선생님, 제가 또 유용하게 쓰는 게 바로 이 토이시어터인데요. 자, 일단은 뜨는 것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 밑에 매스 앱이라는 매스 앱이라는 곳에 이제 이런 다양한 도구들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뭐 지오보드, 요 지오보드를 이제 바로 활용을 하면 학생들이 아까 그 사이트에서 보신 거거든요. 그 지오보드를 활용해서 뭐 작품을 만들고요. 요 사이트의 특징은 뭐냐면 여기에 공유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작품을 만들고 사각형을 만들고 요 링크를 자기들이 직접 떠서 선생님께 제출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유용한 프로그램입니다. 이게 매스 앱이었고요. 그 다음 자 여기 보시면 이제 6학년 애들이 쌓기나무 들어와요. 그죠? 쌓기나무가 사실은 되게 까다롭거든요. 그래서 직접 이제 쌓으면 제일 좋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게 돌려서 보는 게 잘 안 된다 싶을 때 이제 요거를 사용하면 아주 유용합니다. 자, 제가 띵커벨에 다 마찬가지 올려놓았고요. 알지오메스라는 건데요. 여기에 이제 쌓기나무를 선택을 하시고, 요런 식으로 이제 올려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학생들이 클릭만 하면 올려서 이렇게 바깥으로 이렇게 돌려가지고 앞, 뒤, 옆 이거를 직접 보고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이게 아주 쌓기나무에는 제일 유용한 프로그램이 같았어요. 자, 그 다음에 기타는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토이시어터는 이렇게 생긴 건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 수학 도구가 있고 게임이 있으니까 천천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 이제 기초연산이 좀 제일 어떻게 보면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일일 수학닷컴이나 뭐 킹수학닷컴 제가 또 올려놓은 매일 아이스크림에서 제공하는 매일 수학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서 이제 하루에 한 장씩 저는 프린트를 해가지고 애들한테 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산 능력 길러주는 플랫폼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알려드리고요. 그 다음 이제 저학년 같은 경우에는 패드로 똑똑 수학 탐험대 1, 2학년 같은 경우는 해서 계속 시키면 애들이 재미는 있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제가 이제 준비한 세 번째 활동은요, 바로 있답니다. 제가 아까 잠깐만 보여드렸다가 말았는데, 아까 그 제가 있다 보여드린 것 중에 저희 집 혹시 고양이 생각나시나요? 저희 집 고양이. 저희 집 고양이가 평균 나이가 1세 5세, 6세인데요. 자, 요게 아까 평균을 구하는 거라고 했죠, 평균. 자, 평균을 구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게 뭐지, 가운데를 맞추는 거. 그 다음에 계산해서 푸는 건데, 이 가운데를 맞춘다는 거를 아이들이 이렇게 하나씩 주면 되잖아. 이걸 사실은 시각화를 해야 아이들이 이해를 하잖아요. 그래서 6이라는 막대를 쌓아가지고요. 이렇게 한 개씩 주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PPT에서도 할 수 없고 다른 사이트에서도 할 수 없어요. 이따에서만 가능한 겁니다. 자, 이렇게 맞추는 거. 또는 1 더하기 5 더하기 6 나누기 3, 4 그런 식으로 쓰고 여기 이따에서 가능한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예요. 요것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자기네들의 데이터를 양을 나눠서 가져야 돼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아이들도 이 시각화 과정을 통해서 하죠. 이렇게 드래그해서 이런 식으로 골고루 나누어주는 이게 바로 아까 그 스마트 도구의 기본 원리거든요.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거. 요게 바로 어디에서 가능하냐면 현재 이따에서 저희가 구현이 가능해요. 그래서 오늘 선생님들이랑 요거 간단하게 하나 만드는 방법만 알려드리고 마치려고 하거든요. 하실 수 있으시겠죠? 선생님 하실 수 있으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자, 제가 선생님들이 빨리 만들게 하기 위해서 제가 미리 필요한 3가지 파일을 준비를 했고요. 자, 파일을 다 받으신 분들은 이따 검색. 자, 창에서 이따 검색 하시고 여기 ITDA로 시작하는 에듀넷 사이트 여기에 로그인 있다. 이것도 힘드신 선생님은 제가 올려드릴게요. 자, 다 되신 분은 이따 로그인을 하시는데 이따 로그인이 에듀넷 아이디로 되는 건 아시죠? 자, 그래서 에듀넷 아이디로 선생님들이 로그인을 하시면 됩니다. 혹시 이따 처음 들어가 보시는 분 계세요? 그러면 선생님들 이게 이따 프로그램이 되게 생소하시겠다, 그죠? 이따는요,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크게 꾸러미랑 콘텐츠가 있어요. 콘텐츠를 모아서 꾸러미를 만들면 그게 한 차시 수업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선생님 여기에 보관함 한번 가볼까요? 보관함. 이제 이렇게 딱 들어가면은 뭐도 없어요. 그냥 저는 지금 4학년을 설정해놔서 4학년으로 쭉 간 거고요. 선생님들은 아마 다른 추천 콘텐츠가 막 이런 식으로 뜰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본인 이름 나와 있고 여기에 보관함 나와 있거든요. 보관함. 저는 이미 만든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금 많고요. 자, 보관함 선생님들은 아마 지금 처음 들어가신 분은 아무도 것도 없을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꾸러미는요. 자, 제가 컨텐츠를 스크랩 할 수도 있고 만들 수도 있어요. 스크랩 해도 돼요. 그러니까 내가 안 만들어도 되는 거죠, 선생님. 스크랩해서 내 보관함에 담고 그거를 모아서 꾸러미로 만든다고 생각하면 돼요. 되겠죠?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만드는 거는 콘텐츠에 들어가 있어요. 콘텐츠. 그래서 나중에 그 콘텐츠를 모아서 꾸러미를 해서 만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따 프로그램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은 조금 시간이 모자라니까 꼭 선생님 시간 내셔가지고 이따 연수를 한번 들으시면 좋겠고요. 자, 저희가 일단은 뭘 만들 거냐면 한번 볼게요. 이 부분을 만들 거예요. 이 부분. 자, 이 부분. 자, 지금 상황이 어떠냐면 카드 12장을 친구들에게 남김없이 똑같이 나누어 주려고 해요. 자, 교실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애들은 그러면 준비물이 있는 거 보니까 애들은 한 사람당 12장을 가지겠구나. 몇 명에게 똑같이 나누어 줄 수 있는지 알아봅시다. 그럼 12장을 몇 명에게 나누어 주는 상황이겠거니 이제 머릿속에 떠오르시죠. 그러면 이제 어떤 교실의 상황에서는 어떤 애는 이제 2명 앉혀놓고 어떤 때는 3명 앉혀놓고 어떤 애는 4명 앉혀놓고 이래가지고 이제 나눠 먹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있잖아요. 나눠주는 애는
나눠주고 그러면 있는 애는 그냥 기다리고 있는 약간 이런 좀 이상한 상황이 조금 복잡한 상황이 되죠. 그래서 이걸 굉장히 잘 설계하지 않으면 나눈다는 의미가 좀 퇴색되는 그런 활동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있다를 가지고 그냥 내가 두 사람한테도 나눠주고 세 사람한테도 나눠주고 네 사람한테도 나눠주는 그런 온라인 수학 디지털 교육부를 만들어 볼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한번 보실게요. 야, 시간이 좀 걸려요. 이렇게. 야, 자, 요거예요, 요거. 내가 카드 12장을 친구에게 나눠주려고 해요. 똑같은 상황이죠. 그러면 2명일 때, 야, 너 한 장씩 가져라. 야, 너 한 장씩 가져라. 6장. 뭐 6장. 이런 식으로 이제 직접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 나눠주는 거야. 그럼 2사람 됐죠. 그러면 이제 3사람이 됐어요. 그러면 3사람에게도 한 장, 한 장, 한 장, 한 장, 한 장, 한 장, 이런 식으로 나눠주겠죠. 자, 그럼 이제 4사람이에요. 4사람한테도 나눠주겠죠. 맞죠? 자, 넘겨. 6사람일 때. 그 다음 마지막으로 몇 사람일 때가 나와야 될까요? 12사람일 때가 나와요. 12사람일 때 한 장씩 나눠 가져볼래? 이런 식으로 자기가 주인이 돼서 12사람한테 또는 2사람한테 3사람한테 카드 12장을 나눠주는 이 상황을 이따로 한번 만들어 보자는 거죠. 선생님 이해되시나요? 네. 자, 그러면 내가 이거를 만드는 게 바로 어디 있느냐? 선생님 여기에 있습니다. 자, 하나, 둘, 셋, 4번째에 저작 도구가 있어요. 저작 도구. 4번째. 클릭하면 아스펜 스튜디오가 떠요. 그죠? 그러면 그 아스펜 스튜디오로 갑시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됐나요, 선생님? 네. 자, 혹시 지금 실습이 어려우신 분은 제가 연수원고에 이거 그대로 적어놨으니까 이거 보고 따라 하시면 돼요. 자, PPT랑 비슷해요. 만드는 방법은. 그런데 조금 생소합니다. 자, 그거 생각하시면서 자, 지금 혹시 요렇게 돼가지고요. 요렇게 돼가지고 혹시 여기가 헐빈하다, 뭐가 없다 하시는 분은 여기에 여기 끝에 보면 화살표가 이렇게 2개가 있어요. 끝에 화살표 이렇게 2개. 요거를 이렇게 내시면 됩니다. 자, 필요할 때는 내시고 필요할 때는 없애시고. 되시죠? 자, 여기 이제 뭐가 필요하냐면 상황이 필요해요. 상황이 필요한데 선생님 여기에서 PPT처럼 그림 넣고 뭐 하고 하려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미리 캔버스에서 미리 작업을 해서 선생님들께 파일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그거를 여기에 위젯에 보시면 하나, 둘, 3번째 사진 모양이 있어요. 사진 모양을 클릭. 하시면 이미지가 떠야 되는데 이미지가 안 뜨시죠. 그러면은 여기 작업 화면에 더블 클릭. 하셔서 아까 받으셨던 파일들 있죠. 아까 받으셨던 파일을 갖고 오시면 됩니다. 자, 잠시만요. 제가 안 받았네요. 제가 안 받았네요. 바탕화면. 자. 선택해서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아, 네네네. 선생님, 그럼 제목에, 죄송해요. 제가 이거를 저가 만들다 보니까, 네, 만들다 보니까 지금 제목을 입력을 안 해서 그런데, 네,
새로 만들기 누르시고 실습 하나 하시고 그냥 확인 누르시면 됩니다. 네. 네, 제가 제 화면이랑 똑같다고 생각하고 저는 만들다가 지금 와가지고 그렇거든요. 자, 저는 다시 넣어야 되겠네요. 자, 바탕화면은요, 선생님 여기에서 작업하시다가 진짜 병 걸려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래서 PPT나 미리 캔버스에서 바탕화면 이런 식으로 하셔가지고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뜨셨는데, 선생님 요거 이렇게 맞추시다가 힘드시거든요. 여기 위에 보시면 단축키 있어요, 여기에. 단축키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점이 9개 찍힌 큐브 같은 게 있거든요. 여기 큐브 같은 거를 누르시면, 이렇게 보시면, 이게 이제 점이 1, 2, 3, 4, 5, 6, 7, 9번에 이렇게 있는데 제일 여기 왼쪽 위에 거 이렇게 누르시면 이렇게 딱 맞춰가지고 딱 떠요. 여기 단축키. 자, 지금 상황은 아시겠죠? 지금 제가 요 정도만 작업했어요. 12장을 친구에게 남김없이 똑같이 나누어 주려고 합니다. 몇 명에게 똑같이 나눠줘도 될까요? 됐죠. 자, 그러면 이제 2명이 필요하니까 2명 불러와야 되겠죠. 그러면 아까 그 이미지 있죠. 이 이미지 가가지고 똑같은 과정으로 남자애 하나, 여자애 하나 이렇게 불러오시면 됩니다. 남자애 하나, 여자애 하나. 그리고 남자애 하나, 여자애. 이 이미지 넣는 게 조금 힘들어요. 그죠? 자, 2명을 이제 적당히 배치하고 여기까지는 이게 처음 보는 프로그램이라서 이게 이미지 넣기가 힘들고 좀 그렇지 별로 어렵진 않아요. PPT 하는 거랑 똑같죠, 그죠? 자, 이제 애 둘이 만들었으니까 이제 카드 넣어야 되겠죠? 카드? 그죠? 그러면 선생님 뭐 카드는 이미지 불러 오셔도 좋고요. 그냥 저는 귀찮으니까 여기 밑에 보시면 도형이 있어요. 도형. 아까 그거 밑에 보시면 네모난 도형이 있어요. 그냥 저는 요 도형을 클릭을 하면 이렇게 크게 만들어지거든요. 요거를 그냥 쭉 줄여서 그냥 이걸 카드라고 칠게요. 그런데 카드 색깔이 마음에 안 든다, 그죠? 그러면은 선생님이 이제 잘 보셔야 돼. 요게 불친절해가지고 작더라고요. 여기 보면 페인트 이렇게 붙는 거 있어요. 페인트 붙는 거. 여기에 보면 2번째 여기에 페인트 붙는 모양이 있거든요. 여기 중간쯤에 있어요. 채우기. 요게 저도 지금 이제 노안나 올 나이라 가지고 저도 지금 눈이 안 보이는데 여기 페인트 모양 가서 이제 색깔이 이제 벌건 걸로 눈에 잘 띄는 걸로 저는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내가 원하는 색깔로 이렇게 이제 카드가 보입니다. 혹시 여기까지 안 되신 분? 다 되셨나요? 다 되셨으면 동그라미 한번 해주시겠어요?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중요한 게 뭐냐면 선생님, 여기는 PPT랑 똑같아요. 그죠? PPT랑 똑같아요. 그런데 PPT랑 다른 점은 애들이 요 카드를 움직일 수 있어야 돼요. 요게 이제 이따의 좋은 점이 뭐냐면 얘를 움직일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아, 선생님, 그러면 얘를 여기에 보시면은 맨 앞으로 가져오기 뒤로 보내기가 있거든요. 그러면 배경을 여기 맨 뒤로 보내세요, 선생님. 네. PPT랑 똑같아요. 순서 조정하는 거. 자, 이제 카드를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기능은 딱 뭐냐면 선생님 이제 잘 보세요. 여기에 보시면 드래그 이동이 있어요. 드래그 이동.
여기에 두 번째인데 두 번째 요 속성 탭인데요. 여기에 보시면 드래그 이동이 있어요. 드래그 이동. none으로 돼 있죠. 이게 얘는 안 움직인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안 움직여야 될 거는 none으로 놔두고요. 내가 움직여야 될 거를 클릭해서 요 none을 해제를 시켜주면 됩니다. 엄청 간단하죠. 그죠? 애들은 그러면 막 드래그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X축은요. 요렇게밖에 못 움직여요. Y축은 요렇게밖에 못 움직여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X, N, Y를 누르면은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겁니다. 네, 엄청 간단하죠. 그죠? 그죠? 그 다음에 범위가 중요해요. 요거 가만히 놔두면은 저기 밖으로 나가서 못 찾아오거든요. 그래서 in으로 이제 설정을 해주셔야 요 화면 안에서 왔다 갔다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할 거는 뭐다? 요거 한 개 만들었으니까 요거 몇 개 하면 된다? 12개 만들면 된다. 어떻게? 컨트롤 C, V, 끝! 간단하죠? 자, 그러면은 이거 클릭한 상태로 컨트롤 C,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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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 해서 12개. 컨트롤 C, V, 컨트롤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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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 해서 12개 만들면 요게 이제 12개가 되는 거죠. 자, 지금 제가 12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선생님 그냥 뭐 그러려니 이제 만드는 방법만 가르쳐 드리는 거니까 그죠? 자, 그러면 이게 잘 작동이 되는가 안 되는가를 이제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오른쪽 위에 가서 프리뷰. 오른쪽 위에 가서 프리뷰. 해서 움직이는 거 한번 살펴보세요. 잘 움직입니까? 아, 선생님 이제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자, 움직이는 거 확인하셨죠? 선생님 이제 고급 스킬 들어갑니다. 12장의 카드가 예쁘게 배열되지 않네요. 예쁘게 배열하고 싶죠, 그죠? 자, 그러면 선생님 하나 클릭 먼저 한번 해보실까요? 그 다음에 왼손 약지로 왼손 약지로 Shift 키 누르세요. 그 다음에 전부 다 선택하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Shift 키 선택. 왼손 약지로 눌러야 잘 되더라고. 자, 이제 선생님 잘 보세요. 자, 저 위에 가면 여기 단축키가 있어요. 단축키. 요 중에서 끝에서 두 번째. 가로 간격을 동일하게. 그러면 가로 간격 딱 맞춰지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가운데, 위, 아래 이렇게 세 개 있는데 이 중에 아무거나 하면 하여튼 일렬로 맞춰줘요. 중간을 할 거면 중간, 위로 할 거면 위로 이렇게. 엄청 쉽죠? 맞죠? 네. 자, 그리고 오, 선생님 PPT에도 이거 똑같은 기능 있는 거 알아요? 자, 그러면 이제 선생님 2명일 때 했잖아요. 3명일 때 하고 싶잖아요. 그죠? 그럼 요거 또 하라고? 아니요, 선생님. 여기에 보면 복제 기능이 있습니다. 자, 페이지 자체에 왼쪽에 보시면 페이지에 보시면 여기에 복제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 가가지고 애만 몇 명으로 바꾸면 된다? 애만 3명으로 바꾸면 되고 복제 가가지고 여기서는 애만 4명으로 바꾸면 되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되시죠? 되시죠? 그래서 하나만 조금 섬세해서 하게 한 다음에 복사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저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파일 가셔가지고 오른쪽 위에 파일 내 보관함에 저장. 그러면 이제 선생님의 보관함에 예쁘게 담겼어요. 자, 확인해 볼게요. 자, 선생님이 이따를 통해서 아스펜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따 창이 켜져 있을 거예요.
다음에 다시 있다를 가셔가지고 아까 제일 처음 화면 있죠? 제일 처음 있다 가셔가지고 보관함에 들어갑니다. 꾸러미 보관함에 없다고 당황하지 마세요. 선생님 거는 콘텐츠 보관함에 들어있어요. 콘텐츠 보관함에. 자, 콘텐츠 보관함에 들어있으면 끄덕끄덕 좀 해주십시오. 오케이,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가 열심히 만들었으니까 이거 애들이랑 같이 봐야 되죠, 그죠? 애들은 어떻게 보느냐. 여기서 선생님, 여기서 공유 누르시면 실수합니다. 여기서 공유를 누르실 게 아니라 글자를 클릭하셔야 돼요.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글자를 클릭하시고요. 그러면 이제 아까 내가 만들었던 그 화면이 나오죠, 그죠? 그리고 넘기면 또 그 아까 3명, 4명 그 화면이 계속 나올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페이지 URL 요거를 복사를 하시면 아이들과 선생님이 직접 만드신 스마트 도구로 수학 수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네, 선생님께서 선생님의 교실에 맞게 아이들 얼굴로 넣으시면 더 좋으시겠죠. 그래서 요게 이제 진짜 선생님들이 만들어가는 교과서를 실현할 수 있는 좋은 플랫폼이라고 생각되거든요. 딴 거 없었어요. XY만 풀어주시면 됩니다. 조금 품은 들겠지만 선생님들의 그런 생동감 있고 즐거운 수업을 만들기 위해서 이따 재밌게 유용하게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여기에다가 제일 처음에 여기 강의 원고 올려놨거든요. 제 오늘 수업한 거 그 PPT를 PDF로 올려놨으니까 나중에 기억 안 나신다 하시면 플랫폼이 뭐 있었고 이따 이렇게 했구나 하고 이제 한번 보시고 이렇게 이렇게 복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했던 거 그대로 있고요. 자, 이렇게 드래그 앤 드랍 기능 이용해서 방금처럼은 나누는 것도 되고요. 바둑알 하시면 바둑알도 이렇게 놓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고양이 평균 보여드린 것처럼 막대 그래프 뭐 이런 것들도 하실 수 있으니까 드래그 앤 드랍으로 많이 이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런 온라인 교과서를 만들면서 선생님들이 제일 고민하시는 게 저작권인데요. 저작권 이제 언급하실 때 사용 주체, 목적, 경고 문구 원체 이제 비대면 수업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노심초사하여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